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보는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후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당초 맨시티의 우세가 예상되었기에 토트넘의 승리 자체가 큰 뉴스였습니다. 맨시티는 슈팅 22개, 유효 슈팅 5개, 토트넘은 슈팅 4개, 유효 슈팅 2개가 모두 골이 되면서 승리하게 되었죠. 과리돌라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경기를 장악하고도 패배했으니까요. 그는 우리가 전반 5분 만에 실점한 것은 토트넘의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케인이 볼을 떨어뜨리면 베르베인이나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쇄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더 잘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승장의 인터뷰는 어땠을까요? 선두에 올라 기쁘다. 하지만 내일 다시 2위로 내려와도 문제될 건 없다. 우리 팀은 진화하고 있다. 아무도 이번 시즌 우리가 선두 경쟁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시즌 만에 우승 타이틀에 도전할 거라 생각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오늘 밤엔 저녁 식사를 한 뒤 푹 쉬려고 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며 천사처럼 잠들 예정이다라며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직후 리그 1위로 올랐었고 리버풀이 레스터를 3대0으로 완파하면서 승점은 같지만 골드실 차로 본격적인 1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9골로 리그 단독 1위였다가 칼버트 루인이 2골을 넣으면서 2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득점왕 화이팅입니다. A매치 기간 이후 돌아온 토트넘이 대여인 맨시티 승리를 낚아낸 데에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한몫했는데요. 토트넘은 손흥민이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전반전의 유일한 유효 슈팅을 골로 연결시켰으며 토트넘의 월드 클래스 공격수 2인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 맨시티는 전반에만 11번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유일하게 골망을 흔든 볼은 VAR로 취소되었습니다. 팔 맞는 장면, 얼핏 보기에도 뭔가 부자연스러웠죠. 팔 트래핑을 했기에 취소되어야 하는 장면이었는데도 더브라이너는 이제 핸드볼 규정이 뭔지를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손흥민과 맞대결을 펼칠 때마다 경기 후 친분을 과시하곤 했는데 이번 경기에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는지 그라운드에서 포옹은 없었습니다. 후반전에 또 11개의 슈팅을 시도한 맨시티는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토트넘은 맨시티를 다시 한번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은돈벨레 교체 자원으로 들어온 로셀소가 전반전 금돈벨레의 기운을 이어받으며 들어온 지 1분도 안 돼서 쐐기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경기에 당연히 현지 언론은 놀라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파급력은 작지 않았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무리뉴 감독은 선수들을 정말 열심히 뛰게 만든다. 케인과 손흥민이 볼 없이도 얼마나 열심히 활약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토트넘은 공 없이도 잘 해냈다. 무리뉴 감독과 팀 선수들은 마스터 클래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드넵 전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의 수비 장면이 나오고 있다. 윙포드와 윙백 자리까지 내려와 수비를 펼친다. 손흥민의 수비 가담을 통해 토트넘은 위기를 남기게 되었다. 손흥민은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친다. 최근 축구 선수들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박지성이 생각나죠? 경기 시작할 때 현지 해설들이 토트넘의 우승이 일종의 장난에 불과했다면 경기 끝에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에는 진지한 설마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케인 역시 손흥민과 함께 우승을 원할 때라며 커리어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거두고 싶어함을 인터뷰에서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여론이 사실상 EPL 시작 후 어느 시즌보다도 높은 가운데 맨시티전은 사실상 이번 시즌의 주인공이 토트넘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라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여전히 무리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은 많았으며 경기 후 분석을 제공하는 한 외신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치데이 라이브의 해설자인 마이클 오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시티가 이길 줄 알았다며 토트넘의 승리가 의외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해설로 참여한 팀 셔우드는 토트넘이 우승을 하기 위해 무리뉴의 축구를 견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수비적으로 열심히 참여한 경기에 이기고 나면 기쁘다는 표현을 한 것을 보고 팀 셔우드는 무리뉴가 팀을 세뇌시켰다며 이기기 위해 수비하는 것을 즐거운 것으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칭찬이지 뭐 재미없는 축구라면서 포체티노는 모든 상대와 맞붙는 축구를 했다며 자신은 포체티노와 뛰고 싶었을 것이지만 우승을 위해서라면 무리뉴를 택한다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들은 팬들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오원의 골 분석은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골이 발생한 장면에서 케인에게 중앙 수비수들이 쏠린 것을 바보 같다고 표현하며 케인의 움직임을 칭찬하기보단 맨시티가 실수했다 했으며, 손흥민이 공을 잡고 슛을 하는 과정에서 골키퍼가 뛰어나오지 않았다면 골이 들어갈 확률은 10% 정도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흥민 선수가 가랑이 사이로 골을 넣은 것보다 에데르송의 실수 때문에 토트넘의 골이 발생했다고 본 것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섣부르게 각을 좁히려 나온 키퍼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로셀소 역시 키퍼를 마주한 상황에서 키퍼가 뛰어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가랑이 사이를 공략당했다며 골키퍼의 판단 실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골키퍼가 각을 좁히려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맨시티는 그 상황을 막을 수 있었으며 손흥민과 로셀소는 그 공을 마무리하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맨시티 수비수들이 뒤늦게 쫓아오는 상황에서 키퍼는 각을 좁혔고 골을 넣기 더 어려운 상황이라 평가에도 무방하며, 손흥민과 로셀소의 마무리에 대한 극찬을 하는 외신 언론이 대부분이었다는 터라 이런 오원과 팀 셔우드의 평가는 더욱 박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팀 셔우드는 해설 중에 미드블럭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공격과 수비 간의 전환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는데, 미드블럭은 경기장의 중간 쪽에서 상대방의 볼을 지니고 지나갈 수 없도록 수비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팀 셔우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설명까지 잘못하면서 자신이 전문가로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인데요. 이런 어이없는 해설에 많은 해외 팬들은 팀 셔우드와 오원이 토트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이며, 그들이 단지 무리뉴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바보 같은 해설을 했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팀 셔우드는 좋아할 수가 없는 역대 최악의 해설가다. 토트넘이 골을 넣으면 골키퍼 문제야? 토트넘이 우승하면 그저 그런 시즌이야? 분석이 왜 이런 거야? 세뇌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리뉴가 훈련을 잘 시켰다고 말하면 그만인 것 같은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정말 최악이야. 토트넘이 이기면 다 반다이크 부상과 코로나 때문이래. 무리뉴 싫어하는 사람들 투성이야. 팀 셔우드가 전술 용어에 대해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전문가야? 메뉴 때 무리뉴 태물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왜 또 대단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셔우드가 아직도 해설가라니 이거야말로 미스테리다. 마이클 오원은 진짜 최악의 해설가야. 이제 스카이 스포츠와 매치 오브 데이에서 그가 안 보이는 이유를 알겠네. 셔우드는 감독직에서 아무것도 못했고 그냥 무리뉴가 부러운 것뿐이야. 오원이 토트넘에 골 더 많이 넣어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는 게 놀랍네. 에데르송은 훌륭한 키퍼인데 단지 슛을 막는 부분이 좀 약할 뿐이야. 무리뉴와 토트넘이 우승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악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팀 셔우드는 늘 부정적이야. 토트넘이 우승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토트넘에서 본인이 감독할 때 뭘 우승했지? 해외 팬들의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팀 셔우드는 토트넘과 인연이 깊은 해설가입니다. 팀 셔우드는 2008년 10월에 토트넘의 1군 코치로 합류하며 레드네 감독을 도왔고 2013년엔 빌라스 보아스 감독의 빈자리를 맡은 임시 감독으로 선임되었다가 이후 토트넘 1군의 정식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감독으로서 유스 선수인 해리 케인을 중용하며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면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2014년 5월에 경질당하면서 그 이후 포체티노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무리뉴의 전전임이 되는 것인데, 토트넘의 현실과 우승이란 도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사람이 바로 팀 셔우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현재 토트넘의 활약에 대해 부정적인 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열등감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팀 셔우드는 감독 때는 손흥민과 케인의 환상적인 듀오도 없었고 현재와 같은 훈련장이나 경기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토트넘은 정말 1년 전의 토트넘과도 전혀 달라 보인다는 게 평이 대부분이고, 이젠 토트넘 팬뿐만 아니라 외신 역시 토트넘의 성공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38라운드 중 9라운드가 끝난 현재 토트넘은 작년 우승팀 리버풀과 승점 동률을 이루며 득실차에 의한 단독 1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옛날의 토트넘을 생각하며 그저 모든 것이 상대 실수이거나 토트넘의 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명확한 무리뉴, 손흥민, 케인 그리고 현재 토트넘을 구성하고 있는 선수들의 실력이 만들어낸 결과에 팀 셔우드가 인정할 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팬들의 원성도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과제는 무리뉴의 인터뷰대로 경기할 때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토트넘 내외에 존재하는 팬과 전문가들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기에 무리뉴 감독 지휘하에 손흥민과 케인이 이뤄내려고 하는 우승이 어느 B클럽의 우승보다도 더 값진 도전의 가치가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지난 시즌 만나서 2패를 했던 다음 상대 첼시를 상대로 제대로 서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더 많은 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